자, 우리는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설명의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운동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표현 방법으로,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위치, 속도, 가속도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설명을 했죠. 이런 운동에는 규칙적인 운동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등 속도 운동. 두 번째, 등 가속도 운동.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의 운동이 어떠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운동에 대한 설명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왜 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왜 등속도 운동하고 왜 등가속도 운동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힘 때문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등자가 붙었죠. 같은 가속도, 즉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가게 만드는 과정. 자연현상은 이렇게 규칙적이고 그런 원인이 있고 조건에 따라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과학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 force라는 단어를 쓰고요. 앞에 이 F를 우리는 힘의 기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 F2 이런 얘기는 힘이 여러 개,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자, 그러한 힘은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물체의 모양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두 번째,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원인이 바로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시간에 따라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통해서 운동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하는지, 즉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얼마의 빠르기로 가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상태는 결국 속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작용했다면 속도에 변화가 생기겠죠. 속도에 변화가 생기는 이러한 원인은 바로 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속도는 또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력, 즉 빠르기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자, 방향을 설명하죠. 이런 변화가 있으면 바로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기만 변할 수도 있고 방향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자, 1학년 수준에서는 빠르기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다루겠다. 자, 그 다음 속도의 변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 수치를 나타낸 게 우리가 가속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힘이 작용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가 변했다, 힘이 작용했다. 속도가 변했다, 힘이 작용했다. 속력이 변했다, 힘이 작용했다. 방향이 변했다, 힘이 작용했다. 둘 다 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생겼다, 힘이 작용해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물체의 힘이 작용하며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 즉 속도가 변한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요. 1뉴턴이라고 하면 그 단위와 똑같은 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킬로그램은 뭐의 단위죠? 질량.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가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킬로그램,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힘이구나 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물체의 힘이 작용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이 과연 몇 뉴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이 힘의 크기를 표현하느냐? 바로 힘이 작용한 결과, 즉 어떤 물체에 얼만큼의 가속도가 나타났느냐에 따라 이거를 수치화해서 1뉴턴이다, 2뉴턴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즉 힘이 작용한 결과를 통해 힘의 크기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뉴턴과 똑같은 단위로 킬로그램 F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주로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화살표를 통해서 힘의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 화살표의 길이를 통해 방향, 화살표의 방향, 그 다음에 화살표의 시작점을 통해서 어느 물체에 작용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힘의 3요소. 자, 힘의 3요소 뭐라고요?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통해서 시작점, 작용점, 그 다음 화살표의 길이, 크기, 화살표를 가리키는 건 방향 해서 힘의 3요소. 이런 힘들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가 들어본 력이 붙은 거는 다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들 아는 거 한번 나열해 볼까요? 전기력 이런 거 있죠. 자기력, 마찰력, 용수철에 의해서 되돌아가려는 힘에 의한 탄성력, 그 다음에 줄이 연결돼서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는 장력, 기타 등등등등 수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뭘 보겠다? 중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통합과학 1학년에서 이 단원의 이름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 표면, 지각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런 지각이 형성되었을까? 그 다음에 지각 위에 있는 대기는 어떨까? 또 해수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면서 우리 지구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즉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중력이에요. 그리고 중력 안에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 우리 지구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이 중력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력 역시 힘이죠. 항상 힘을 표현할 때는 세 가지 힘의 3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도 설명들이 힘의 3요소를 고려해서 중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중력이 뭐냐? 지구 주위에 있는 물체는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는 힘을 받는데 이를 중력이라고 한다. 자, 지구에서 누가 받는 힘? 물체가 받는 힘. 자, 얘는 작용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력은 지구에 의해 물체가 받는 힘이다. 자, 지구 중심을 향한다. 자, 이건 힘의 방향을 표현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의 크기는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이 설명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지구 표면 근처, 지표면 근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표면 근처라는 얘기는 일정한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정한 중력이 작용한다. 자, 왜?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물체를 자유낙하. 자, 우리 자유낙하에 대한 탐구를 해볼 텐데요. 이 자유낙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이 합니다. 가만히 놓는다. 자,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습니다. 운동 상태가 뭐죠? 정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낙하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낙하. 자유낙하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만히 잡고 있어. 처음 상태는 속도가 0인 상태다. 정지 상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등 가속도 운동. 자,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예요? 등. 같은 가속도. 무슨 뜻이에요? 같은 힘이 일정한 힘, 일정한 중력이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이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중요합니다. 질량에 상관없이 1kg이 낙하하든 2kg이 낙하하든 100kg이 낙하하든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를 갖게 된다. 이 지구에서의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상관없이 9.8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중력 가속도를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10m/s 제곱이라고 가정하고 문제 상황에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9.8이지만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 자, 작용점 설명했고 방향 설명했고 이제 중력의 크기를 설명해야 되겠죠.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 자,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 거?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정해져 있다고 했죠. 얼마로? 10. 단위는 가속도니까 m/s 제곱. 곱하기 질량은 1kg가 들어갈 수도 있고 2kg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수많은 질량들, 물체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m 곱하기 10. 근데 중력 가속도는 우리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g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mg.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다. 자, 여기 다음 여러분들 이 중력은 사실 지구에서 작용하는 무게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무게. 그렇기 때문에 자, 무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암기하기는 쉽겠죠. 기억이 좀 잘 되겠죠. 자, 보세요. 무게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중력은 그러면 왜 작용하느냐? 그 원리가 뭐냐? 중력이란 힘의 근원은 뭐냐? 이거에 대한 탐구는 뉴턴이 했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뭘로 설명하느냐? 만유인력으로 설명합니다.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 해석해볼까요? 만물은 있다. 뭐가? 인력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예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 과연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여준 게 바로 뉴턴이 한 큰 업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유인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을 가진 두 물체 A와 B가 있어요. 하나의 질량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라지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요. 작은 물체는 스몰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B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가벼운 물체도 무거운 물체를 똑같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때 작용한 이 F, 양쪽에 있는 이 F를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작용점은 A에, 이 F는 B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또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을 때 질량 중심에서의 거리, 이 R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시기에 써져 있지만 다시 한번 쓰면서 보자면 이 F, 여기 있는 이 만유인력 F는 만유인력 상수 G 쓰고요. G는 정해져 있는 어떤 값이에요. 서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멀면 멀수록 이 F는 작아지고요. 질량의 두 개의 곱이 크면 클수록 만유인력은 커진다. 자, 이 만유인력을 지구와, 자, 얘를 이제 지구라고 생각하고 얘가 지구 위에 있는 물체라고 생각했을 때 작용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만유인력 중에서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물체에 작용한 요 F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왜 10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왜 10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조금 있다가 또 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배울 테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힘은요, 사실 F는 ma라고 했어요.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를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즉, 이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바로 지구의 질량과 그 다음에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받은 힘의 크기다. 그 힘이 바로 이 스몰 m에게 작용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식 안에 이 m이 있죠. 그러면 제가 요 식을 조금 변형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을 스몰 m 물체의 질량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과 만유인력 상수와 라지 m을 이렇게 썼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구라고 하는 상황과 물체로 봤을 때 라지 m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구 질량이 되겠죠. 지구 질량 굉장히 크고 딱 정해져 있는 값이겠죠. 자, 그 다음 이 r은 우리가 적어도 지구,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 별표 친 거, 지구 표면 근처. 지구 표면 근처에서 물체는 사실 이거 점으로 표현해도, 여기 있는 점으로 표현해도 우리가 점으로 표현해도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 점과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와 지구 사이의 이 거리는 사실 이 지구 반지름인 6,400km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뭐라고요? 굉장히 작은 수치. 그래서 이 R은 물체와의 거리지만 지구와 물체를 생각한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 R은 뭐라고 볼 수 있다? 지구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요 G, 라지 G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했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한 이 힘의 전체 크기가 이 물체에 작용하면 이런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가속도는 지구의 질량, 지구 반지름, 만유인력 상수 정해진 값이죠. 그 값이 계산을 해보면 9.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9.8. 그래서 여기 1kg가 들어가든 2kg가 들어가든 여기에 3kg가 들어가든 이 값은 안 변한다는 얘기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단 지구 표면 근처. 왜? 지구 표면 근처는 물체와 지구와의 거리가 지구 반지름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구 반지름을 아니라 실제 물체의 거리를 고려해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이 작아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려면 이 지구 표면 근처 또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이런 말이 없으면 거리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뭐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거나 하는 그 인공위성이 도는 궤도 뭐 지구 표면에서 뭐 몇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 지구 표면 근처라든가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구 표면에서는 이 거리 r을 지구 반지름 정도로 생각해서 정해져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 중력 가속도 요 값이 왜 9.8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지구에서 중력을 받고 낙하할 때는 무조건 가속도가 10이라는 얘기예요. 10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런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운동? 그 중에 이제 좀 제안을 해둘게요. 자유낙하하는 운동. 뜻은 처음 속도가 0이다. 오로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라고 하고 10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다라는 뜻이죠.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운동이에요. 왜? 가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시작점은 0. 그래서 그냥 쭉 그으면 끝나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자유낙하,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의 가속도는 g. 기울기는 10m/s 제곱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1초 후에 이 물체의 자유낙하하고 난 1초 후의 속도는 기울기가 10이니까 1 증가할 때 10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예측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규칙적인 지구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건 규칙적이다. 얘는 20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이런 면적이 또 의미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면적. 면적은 변이 S를 말하죠. 변이 S. 자, 변이이면서 여러분 낙하하면서 갑자기 물체가 쭉 낙하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쭉 내려오는 게 변이인 동시에 또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동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내려오는 동안 출발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거를 이동거리인 동시에 낙하거리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1초의 낙하거리 얼마? 삼각형의 넓이 5m 낙하한다. 자, 2초 후의 낙하거리는 얼마겠어요? 2초 후에는 20m 낙하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낙하,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이런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나오는 힘에 의한 속 운동 상태의 변화의 규칙성을 뉴턴은 세 가지의 운동 법칙으로 정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되고 2법칙, 그 다음에 3법칙이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챕터, 다음 강좌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